안녕하세요. 김광삼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지난 12월 14일 날 탄핵이 가기로 됐고, 일단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절차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탄핵 심판의 쟁점이 무엇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탄핵 심판이 전제가 되는 것은 과연 비상계엄 행위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예요. 그런데 아주 고도의 정치적 행위랄지 그것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심리를 하기 전에 과연 이게 이러한 통치행위랄지 고도의 정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를 일단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될 정도의 정치적 행위, 통치행위라고 하면 이건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바로 각하를 하죠. 그럼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며칠, 일주일 내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좀 희박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고도의 정치 행위고 통치 행위는 맞지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국민의 여론도 워낙 강해서 이렇게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리를 시작이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인용 여부는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중대성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게 과연 중대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든지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된 핵심 3인방,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준호 전 수방사 사령관이랄지, 곽종군 특수전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제 대통령 측에서도 또 이와 반대되는 증거를 내세우겠죠. 헌법 전문가랄지 이런 사람도 증인을 내세우고, 또 본인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반대되는 증거들을 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게 막 무조건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일주일에 적어도 한 2번 정도로 심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증거조사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울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탄핵의 심판 절차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좀 지연하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아직 주심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주심은 전자배당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전자배당 시스템이죠. 그런데 전에는 일반적으로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했는데, 지금은 여야 합의한 헌법재판관이 한 명도 없죠. 민주당에서 계속 탄핵을 막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면 직무정지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 끌게 하고 임명을 안 했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급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사 여야 합의한 헌법재판관을 이제사 막 빨리빨리 하자, 그런 취지,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아마 3명의 헌법재판관,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은 아마 워낙 민주당에서 빨리빨리 하고, 이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달 안에는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구인 체제로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연 한덕수 총리가 이 3명에 대해서 아무리 형식적 임명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을 어떻게 끄느냐, 또 일부 탄핵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또 임명을 거부하느냐,
그렇지만 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한덕수 총리 탄핵한다고 막 나오면서 계속 압박과 겁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12월에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근데 또 하나 변수가 내년 4월 18일에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이 추천한 대통령 몫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4월 18일에 퇴직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2명을 임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목 2명 임명을 총리하는 게 맞느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 유지적인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걸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뭐 권한의 범위를 넘는다. 물론 헌법과 법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총리가 자제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4월 18일 날 또 2명이 그만두게 되면 이제 9명에서 또 7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혐의가 굉장히 많아서 복잡했죠. 증인도 많고 그랬는데 이건 내란죄라는 그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이제 보수가 원하는 것은 시간 많이 끌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못 나오는 걸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의 어떤 타임은 뭐 무조건 빨리 끝날 것이다. 아니면 지연이 오래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